안녕하십니까. 한동훈이 이제 이거 탄핵을 찬성하겠다 이렇게 이거 입장을 밝혀서 큰 게 이거 일파만파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지금 MBN에 2시간 이거 특보 방송을 하고 지금 현재 이거 1시쯤에 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1시 반에 저 MBN 그 특보를 개성원대 이거 한동훈 탄핵 찬성 이걸 2시간 제가 방송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거 명백하게 이제 이거 배신자의 길로 우리의 역사와 국민 앞에 엄청나게 이거 죄를 짓는 이런 이제 이거 행위입니다. 한동훈이가 지금 이제 이거 탄핵을 어제까지 안 하도록 노력해보겠다 하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거는 두 가지 이유예요.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이거 믿을 만한데 알아보니까 자기를 이게 체포하려고 했다. 이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거 제2의 계엄을 재현할 수 있다. 이런 데 이거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근데 첫째 이유가 황당해요. 일단은 이제 이거 한동훈 체포는 그저께 이거 계엄 초기부터 이게 이미 나왔던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하고 만나서도 이미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뭐 포고령에 따라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뭐 새롭게 놓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 무엇보다 지금 이제 믿을 만한 소위통한 게 뭐 조선일보 단독이라면서 마치 이게 그 국정원 차장, 홍장원 차장한테 뭐 대통령이 지시해서 체포해라. 뭐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국정원장도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밝히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 뭐 체포하려면 필요하면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뭐가 문제냐고. 체포 포고령이 어기면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국정원에서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실제 체포하려는 게 객관적인 시도가 없었잖아요. 만약에 진짜 체포조가 280명으로 이게 이재명, 뭐 우원식, 한동훈 어떻게 다 체포합니까? 국회 몇 명인데 체포하려면 이게 뭐 도곡동 집으로 가든지 당대표실로 가야지. 실제 체포하려는 어떠한 이게 객관적인 시도도 없었고 지금 이제 국정원에서도 부인하고 있고 이게 새삼스러운 뉴스도 아니고 이미 이틀 계엄 전부터 계속 한동훈 체포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하고 만나서 그때 추경호 여러 명에게 만나서도 이야기가 이미 나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핑계를 대서 탄핵가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자기 개인 감정으로 한다니 말이 됩니까? 한동훈 내를 체포하려 해서 탄핵가 있다. 이게 지금 본인의 기준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포고령 어기면 이게 뭐 이재명이든 우원식이든 한동훈이든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체포할 수 있다 봐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잖아. 팩트가 아니라잖아요. 이런 게 그 혼란 상황일수록 조중동의 보도 다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게 얼마나 가짜뉴스, 혹시무민, 유언비어가 얼마나 게 판쳤습니까? 따라서 이제 그 한동훈이가 자기 체포, 이런 이제 자기 문제 가지고 갑자기 탄핵 찬성하겠다. 이거는 이제 그 당대표로 자격이 없는 진짜 이게 그 한심하고 이런 이제 그 무능한 이런 이제 작태입니다. 지금 뭐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하고 한동훈이 마지막 아마 이게 독대 중이다. 이런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 독대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또 이게 뭐 한동훈이가 또 이게 마음 바꿀 수도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한 번 이게 그 배신자는 영원한 게 배신자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더 황당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게 또 제2의 계엄 이게 우리가 있으니까 직무를 정지시키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 그 구독자님이나 자유파 내에서 워낙 이 상황이 답답하니까 차라리 제2의 계엄 해가지고 싹 쓸어버리라. 차라리 싹 쓸어버리라. 이런 게 주장하시는 분이 많이 있죠. 그러게 오죽 답답하니까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제2의 계엄, 제3의 계엄에서라도 썰어버리라. 이런 건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현실적으로 보면, 냉정히 보면 이게 명백한 가짜뉴스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지나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가짜뉴스 아닙니까? 지금 특정 사령관이 뭐 김병주 만나가 유튜브 델리민주 하면서 울먹울먹 하면서 이게 무슨 특정 사령관이야?
이런 게 작태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전부 다 이게 아무도 없는데 김용현 장관에는 게 당당하게 없고 전부 이게 굴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대통령이 또 이게 제2, 제3 계엄해가지고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고요.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난리치고 이렇게 방송마다 언론마다 난리치는데 지금 누가 어느 군인이 또 이게 그 명에 따르겠느냐고요. 이것도 이게 큰 문제의 국가적 위기인데 제 말은 그거는 일부 우리 자유파 희망사항으로 제2계엄해야 된다는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로는 좌파들이 김민석이나 이장하게 뭐 그냥 어떻게 하다가 하나 맞췄다고 막 떠들고 있는데, 김민석이나 뭐 용해원이나 이런 게 좌파들이 계속 괴담을 퍼뜨리가 윤 대통령이 끌어내리려고 이렇게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제2의 계엄. 현실이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게 지금 가능이나 한 이야기냐고요. 현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 이거 한동훈이가 두 가지 이유로 뭐 자기를 이게 뭐 체포하려고 했다. 말도 안 되죠. 어린애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제2의 계엄 할 준비 이런 게 위험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게 탄핵에 찬성했다. 이렇게 날뛰고 있고요. 거기에 조경태라는 자는 이 자도 이제 정치 못할 겁니다. 나는 이게 찬성하겠다. 조경태 이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라는 자도 내일까지 뭐 하야 안 하면 나도 이게 찬성권 던지겠다. 이런 게 배신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속출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이거 배신하고요. 찬성한 자 최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이게 비참하죠. 김무성도 이게 정계은퇴했고, 그 다음에 유승민도 그 이후에 어떤 정치할 때 있었어요. 이러면 이게 당은 깨지겠죠. 그런데 바른정당 만들어 나갔다가 대실패하고 다시 이게 국민의힘에 하나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게 역사에서 똑바로 배워야 됩니다. 뭐, 친한동계 몇 명이 찬성할지 모르겠는데, 이 자들의 그 정치적 최후는요,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제가 웬만하면 그 한동훈에 대한 비판은요, 많이 참았어요. 어떻게든 이게 같은 당에 있으니까 아마 이게 다른 유튜브에 비해서 제가 상당히 많이 참고 어떻게든 이게 좋게 같이 가야 된다. 이랬잖아요. 근데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이렇게 나서면 이제는 완전히 적과 동지에서 적으로 돌아선 거 아닙니까? 이제 적 아닙니까?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면 동지가 아니죠. 이제는 이재명과 손잡은 이재명과 똑같은 이런 게 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저는 한동훈 아마 어떤 결정하더라도 그 끝은 비참하게 아마 끝날 수밖에 없고, 그 정치 운명도 다 했다. 전 다 했다. 아마 한번 해보세요. 이재명하고 손잡고 이재명 덜덜이 써가지고 탄핵 찬성했을 때 그 정치적 운명이 어떻게 될지, 또 탄핵 의결된다고 헌법재판소 통과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통과 쉽지 않습니다.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는 분위기가 달라요. 벌써 촛불이 없어요. 광화문에 촛불이 2,000명도 안 되는데 헌재 재판관이 겁묻고 박근혜 대통령처럼 8대0 이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차분하게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객관되게 따져보면요, 헌재에 인용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동훈의 선택은 최악의 자살골, 오히려 자기 정치 생명을 끝내버리는 이런 최악의 악수로 끝날 거고요. 저는 앞으로 한동훈은 우리 자유파 보수의 이재명과 더불어 주적으로 간주하고 저희가 엄히 심판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어떤 또 오락가락 선택하니까 아마 어떤 선택하더라도 저는 끝까지 한동훈은 이재명의 똘마니로 이재명과 같은 세력으로 보고 엄중하게 끝까지 심판하면서 싸워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